43회차 라리가 성공유 및 배팅 내역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내역 같은 경우에는 영상 마지막 부에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는 최종 픽에 반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4위 그라나다와 12위 레반테 경기인데요. 그라나다는 직전 경기 알라베스에게 3대0으로 승리를 했고, 레반테는 발렌시아에게 4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그라나다 쪽에 62.3%고요. 그라나다는 홈에서 5승 1무 2패, 5경기는 1승 1무 3패인데 홈에서는 좋은데 최근 전적은 좋지는 않습니다. 레반테는 원정 2승 6패로 굉장히 좋지 않고 5경기는 2승 3패로 비교적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라나다는 몬토로가, 레반테는 가에타니 부상이고, 그라나다는 홈에서 2패를 했을 때 2패는 세비야와 소시에다드라는 강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레반테는 2연패가 2연패 중이고요. 그라나다는 디아즈의 오버래핑과 페르난데즈의 침투가 좋았습니다. 헤에라 선수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지난 경기 잘하긴 했지만 알라베스 수비가 상대였던 알라베스였던 그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레반테는 마르티가 자책골까지 포함을 해서 3골을 넣었고요. 펠콘이 데뷔전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난 경기 한준희 해설위원님 말로는 수비에 4명의 선수가 부상이라고 했습니다. 네. 바르디, 캄파냐, 루치나는 한방과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고요. 우측 풀백인 미라몬 선수도 좋았지만 2골을 레반테가 선제골을 넣고 나서 역전을 당했고요. 수비가 전체적으로 볼 처리가 불안하거나 패스 미스를 하는 등 실수가 많았습니다. 세트피스 수비도 좋지 않았고 수비 속도와 수비진의 스피드와 수비 숫자가 부족했던 레반테였습니다. 이 경기는 지난 경기 큰 점수차로 승리를 한 그라나다가 분위기 반전을 성공했다고 보고 홈에서 좋은 그라나다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반테가 2연패라는 점과 레반테 한방에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제골을 넣는다면 그라나다가 질 가능성도 조금 높다고 봅니다. 그라나다가 홈에선 좋지만 홈에서 좋았던 부분은 시즌 초반부의 분위기고 최근 전적을 보시다시피 좋지는 않습니다. 이 경기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상대 전적과 최근 전적, 홈 원정 전적을 봤을 때 일단 홈에서 5승 1무 2패, 원정 2승 6패, 5경기 1승 1무 3패, 5경기 2승 3패 등 무승부의 빈도가 적고 상대 전적도 2승 3패로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초합픽은 그라나다가 그나마 최근 경기력은 좀 분위기 반전을 성공했다고 보고 그라나다 쪽을 보고 있는데 최종 픽에는 승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 픽까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4위 소시에다드와 1위 바르셀로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드는 지난 경기 바야돌리드와 0대0 무승부를 했고 바르셀로나는 마요르카를 5대2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바르셀로나 쪽이 75.9%고요.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4승 1무 2패로 좋은 모습인데 헤타페와 레반테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5경기는 2승 1무 2패. 바르셀로나는 원정 4승 1무 3패고요. 최근 5경기는 4승 1패로 원정 성적이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던 그 바르셀로나의 그 모습이었고 최근 5경기는 4승 1패로 좋습니다. 리그 4연승 중이고요. 소시에다드는 웨데가르드, 오야르사발, 호세, 포르투 등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호세의 결정력은 아쉬웠던 부분이 있지만 몰레알의 오버래핑과 크로스는 좋았습니다. 수비는 압박에 약한 편이고 세트피스가 좋지 못한 점, 스피드가 느려서 침투하는 선수들을 잘 막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크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대용, 라키티치, 부스케츠의 미드진을 비롯한 메시, 그리즈만, 수아레즈의 공격진은 설명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메시는 지난 경기 또 원더골을 넣었어요. 지난 경기 큰 득점 차로 이기고 있었던 바르셀로나여서 그런지 수비의 안일한 플레이는 좀 아쉬웠습니다. 키퍼인 슈티켄의 실수도 있었고요. 이 경기 챔피언스 리그 로테이션을 돌린 바르셀로나의 공격진을 소시에다드의 수비진이 막지 못한다고 보고 상대 전적도 5패로 너무 우세한 바르셀로나여서 저는 소시에다드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6위 빌바오와 16위 에이바르 경기인데요. 빌바오는 지난 경기 베티스에게 3대2로 패배를 했고 에이바르는 헤타페에게 1대0으로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빌바오 쪽에 78.1%고요. 빌바오 투표율이 많이 몰린 이유가 빌바오가 홈에서 너무나도 좋아요. 6승 1무 1패입니다. 1패는 발렌시아에게 패배를 했고요. 5경기에 4승 1패입니다.
에이바르는 원정에서 1승 3무 4패, 5경기 1승 4패로 4연패 중입니다. 빌바오는 윌리엄스가 좋았지만 가르시아의 부재가 보였고요. 가르시아 선수가 있었다면 베티스를 잡았을 수도 있었을 것을 보입니다. 베르시체 선수는 오버래핑과 중거리 슛이 좋았고요. 수비는 조금 불안하긴 했어요.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공간을 많이 내주고 라인 컨트롤이 안 되는 등 전체적으로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바르는 오레아나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에이바르 선수들을 보면 찰스가 2골, 가르시아 2골이 최다골 선수고 코레아 선수가 오버래핑이 좋았다는 거 외에는 수비는 엉망이었습니다. 지난번 분석 때도 제가 에이바르 수비는 엉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기 분석 필요 없이 경기력과 홈 전적, 상대 전적에서 3승 2무로 빌바오가 압도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에이바르의 수비를 봤을 때 빌바오의 승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빌바오는 부상자가 많은 편이고 홈에서 3연승 중인 부분과 에이바르의 4연패적인 부분이 좀 걸립니다. 바르셀로나 경기와 빌바오 경기 중 한 경기는 좀 부러질 것 같은데 초안에 빌바오가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르셀로나는 물론 소시에다드가 좋은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고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좋긴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로테이션을 돌렸고 바르셀로나 최근 폼이 너무 그냥 좋아요. 발베르데 감독이 뭐 좋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선수진이 워낙에 좋은 바르셀로나여서 저는 빌바오가 전체적인 그 상황을 봤을 때 에이바르가 4연패적인 부분과 빌바오가 홈에서 3연승 중인 부분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 빌바오가 잡는다면 빌바오가 홈에서 4연승 에이바르가 5연패라는 부분인데 좀 부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받쳐서 승무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5위 헤타페와 14위 바야돌리드 경기인데요. 헤타페는 지난 경기 에이바르에게 1대0 승리, 바야돌리드는 소시에다드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투표율은 홈 승리 쪽에 69%고요. 헤타페는 홈 4승 3무 1패, 5경기는 3승 2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바야돌리드는 원정에서 2승 3무 4패, 5경기 1승 2무 2패입니다. 헤타페는 2연승 중이고요.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헤타페는 막시모비치와 앙헬 로드리게스 그리고 몰리나는 교체 투입이 되긴 했는데 결국에는 로드리게스가 교체 투입 후에 골을 만들어냈고요. 5골을 기록하고 있는 마타의 움직임도 좋았고 쿠쿠렐라의 패스도 좋았습니다. 다미안 수아레즈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바이돌리드는 가르디올라가 그리고 산드로가 좋았지만 결정력이 좋지 않았고요. 수비는 라인이 높고 좀 간격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과 크로스를 좀 쉽게 허용하고 크로스를 쉽게 허용하는데 크로스 상황에서 공격수 선수를 막하지 않는 모습들이 좀 좋지는 않았어요. 중앙 공간을 허용하는 부분과 측면 공간을 노출하는 등 수비 자체는 좋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고 공격진 선수들이 좋습니다. 바야돌리드의 수비가 홈인 헤타페의 공격을 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헤타페의 단통승을 초안픽에 예측을 합니다. 이 경기 무승부의 느낌도 좀 많이 들어요. 헤타페가 홈에서 무승부가 많고요. 4승 3무 1패로 3무로 무승부가 많은 편이고 상대 전적도 3부 2패로 바야돌리드가 앞서고 있어요. 주중에 유로파가 있다는 점도 걸려서 유로파 라인업과 배당을 보고 최종픽에 무승부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에는 무승부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9번째 경기입니다. 18위 셀타비고와 17위 마요르카 경기인데요. 셀타비고는 직전 경기에 레가네스에게 3대2로 패배, 마요르카는 바르셀로나에게 5대2로 두 팀 다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셀타비고 44.8%고요. 셀타비고는 홈에서 2승 2무 4패, 5경기 1승 1무 3패로 좋지 않고요. 마요르카는 원정에서 7패입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5경기는 1승 4패로 3연패 중입니다. 1승은 비아레알에게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셀타비고는 아스파스 선수가 골을 넣었고 시스토 선수가 교체로 투입이 됐었습니다. 왜 교체로 투입한지 모르겠어요. 시스토 선수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셀타비고에서 좀 좋은 선수로 보이는데 아스파스는 뭐 설명이 필요 없고 근데 뭐 교체로 투입됐던 부분은 좀 아쉬웠습니다. 셀타비고 세트피스가 좋았고 3대0에서 두 골을 따라갔던 부분도 좋았습니다. 페르난데즈가 퇴장을 당했고 세트피스 수비와 라인 간격은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레가네스의 골이 로드리게스 아르나이스
그 프리킥 골과 중거리 원더골 두 방이었고, 말씀드린 그 수비와 미드진의 간격이 너무 넓어서 그 부분을 좀 레가네스가 잘 공략을 했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나왔던 중거리 슛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실점을 했다고 봅니다. 마요르카는 일본 메시, 후보가 뛰는 팀입니다. 세비야 선수가 좋았고요. 5골을 넣고 있는 부디미르 선수도 좋았습니다. 레이나 키퍼의 선방도 좋았고요. 수비는 너무나도 엉망입니다. 빌드업도 제대로 안 되는 팀이어서 따로 뭐 수비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엉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가 바르셀로나여서 그런 부분도 좀 컸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원정에서 7패라는 성적은 수비가 얼마만큼 좋지 않는지에 대해서 반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 원정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마요르카가 그나마 홈에서 나은 모습이 셀타비고 경기인데요. 경기력은 셀타비고가 낫다고 보지만 마요르카가 최근 3연패 중이고 원정 7패라는 부분이 무승부의 느낌을 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마요르카도 어느 정도 한 방에 있고 이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아스파스 외에 셀타비고가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 저는 초안픽 무승부를 예측을 합니다. 고민 중인 경기인데 최종 픽에는 셀타비고의 승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두 경기 중 한 경기는 8번 경기와 9번 경기 한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최종 픽에서 셀타비고 승리 쪽을 본다면 헤타페의 무승부를 갈 수도 있고 반대로 헤타페의 무승부를 본다면 셀타비고의 승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이 두 경기는 배당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2번째 경기입니다. 20일 에스파뇰과 11일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에스파뇰은 레알에게 2대0으로 패배, 베티스는 빌바오를 3대5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홈팀 패배, 베티스의 52.5%고요. 에스파뇰은 홈에서 1무 7패입니다. 굉장히 좋지 않아요. 5경기도 1무 4패로 좋지 않고요. 베티스는 원정에서 1승 2무 4패입니다. 5경기 3승 1무 1패로 원정에서 좋지 않은 베티스입니다. 에스파뇰은 2연패, 베티스는 3연승 중입니다. 에스파뇰 이번 시즌 봤을 때 로카 선수가 2골을 넣었고 칼레리 1골, 바르가스 2도움, 우레이 1골 등 이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으로도 보이다시피 굉장히 좋지 않아요. 선수들이. 다르데르와 캄프차노 선수는 좋았습니다. 키퍼는 오랜만에 보는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었고 AC 밀란으로 임대로 갔었던 디에고 로페즈 선수를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데 디에고 로페즈 선수가 있는 에스파뇰입니다. 에스파뇰은 일단 유로파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유로파와 다르게 좀 리그에서 좋지 못한데 유로파는 이번에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습니다. 칼레리와 그라네로 선수와 고메즈는 좋았지만 수비는 왜 리그 꼴찌인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엉망이고 수비 라인 높아서 역습에 당하는 모습들은 베티스의 그아우 선수에게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에스파뇰입니다. 베티스는 호아킨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고요. 4골을 넣을 뻔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페기르 선수가 결장을 했는데도 승리를 했고요. 카날레스는 킥력과 전체적인 모습이 좋았습니다. 모론 선수는 골도 많이 넣고 좋은 선수로 보입니다. 베티스가 실점했던 부분은 어이없는 만세 핸들로 인해서 PK로 실점을 했었고 흐름을 탄 빌바오에게 무승부가 될 뻔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누가 봐도 베티스의 승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배가 좀 보여요. 베티스가 3연승적인 부분과 홈에서 좋지 않은 성적과 에스파뇰의 2연패라는 점, 홈에서 유로파와 같이 좀 왜 이런지는 좀 모르겠어요. 유로파와 라리가에서 경기력이 너무나도 달라서 일단 유로파를 좀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좀 무승부도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파뇰의 무패 투픽을 추천드리고요. 이 경기와 레알 경기 중 한 경기는 부러진다고 보는데 저는 에스파뇰이 부러뜨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완전 역배로 에스파뇰이 승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패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4번째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인데요. 파리 발렌시아와 2위 레알의 경기입니다. 발렌시아는 레반테에게 4대2 승리, 레알은 에스파뇰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투표율은 레알 쪽에 52.9%고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4승 3무로 패배가 없습니다. 5경기 4승 1패로 굉장히 좋은 모습. 레알은 원정에서 4승 2무 1패, 5경기 4승 1무로 좋은 모습,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이네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2연승 중이고 최근 경기도 2연승 중입니다. 레알은 원정에서 2연승 중이고
최근 5경기 4연승 중입니다. 발렌시아는 가메이로가 개인 능력으로 2골을 넣었고 토레스도 골을 넣었습니다. 파레오, 모레노, 코클랭, 로드리고 다 좋았습니다. 솔레르도 좋았고요. 코스타의 오버래핑과 전체적인 압박도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수비적인 부분보다는 실리사인 키퍼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고 전체적인 부상 선수들이 많다는 점과 지난 리그 경기 그리고 이번 챔피언스 리그까지 7 선수들이 나와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경기를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웠던 점만 말씀드리면 맨디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바란이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역습에 취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외에는 나초와 아자르가 복귀 예정인 부분은 좀 좋아 보이는 레알입니다. 마르셀로와 베일의 공백은 커 보이긴 합니다. 특히 마르셀로 쪽은 베일이야 아자르나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공백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공백이 있겠지만 큰 타격은 없는데 마르셀로가 없는 부분은 좀 커 보여요. 맨디까지 있다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맨디까지 퇴장을 당해서 결장을 하는 상황이어서 좌측 풀백에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경기 큰 분석 없이 상대 전적이 1승 1무 3패 그리고 최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과 좋은 분위기 그리고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 레알이 우세해 보입니다. 가장 큰 부분은 발렌시아의 부상 선수들과 로테이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발렌시아의 단독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초안픽 배팅을 했고요. 저는 조금 빌바오 경기가 제일 위험해 보여서 빌바오를 좀 무승부로 바쳤습니다. 자, 일단 옆에는 제가 계속 자동으로 돌렸는데 자동으로 돌린 게 좀 너무 아까워요. 물론 1,000원, 2,000원 이렇긴 하지만 자동 거의 맞질 않아요. 제가 자동을 잘 못 돌리는 건지.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좀 첫 번째 A 부분은 단식 A 부분은 좀 정배해서 약간 역배로 보이는 그런 첼시 경기 이런 경기들을 좀 갔고요. 네, 맨유 경기 이런 식으로 갔고요. 이 경기는 완전히 역배 쪽으로 좀 갔습니다. 물론 정배들도 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좀 역배 쪽으로 봤어요. 그래서 레반테 승이나 뉴캐슬은 정배네요. 첼시 무승부, 발렌시아 무승부, 울버햄튼 무승부, 이런 식으로 좀 정배와 역배를 좀 섞어서 이렇게 픽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실 필요까지는 없으시고 이 초안 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최종 픽으로 뵐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